안녕하세요, 천나입니다. 요즘 부동산 폭락이 온다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요즘 뉴스 기사들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억이 떨어졌다 그러고 어디는 뭐 6억까지 떨어졌다 그러고 몇 억씩 떨어졌다는 기사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부동산 시장을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랑 실제 서울 주요 대장 단지들의 가격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급량이죠. 자, 여러분들 공급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이거는 경제의 기본 법칙인 수요와 공급 법칙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급량이 어떤지 한번 보시면 먼저 서울을 중심적으로 볼 텐데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년인 2022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2026년까지 공급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적정 수요라는 47,000호를 작년부터 달성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공급량만 봤을 때는 현재 공급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집값세는 상승한다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반대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적정 수요를 훨씬 넘어가고 있죠.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2배를 상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급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급량만 봤을 때는 대구는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대구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급량도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래량입니다. 자, 거래량도 생각을 해보면 거래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가격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도 하락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많을 때는 살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집을 내놓기만 하면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조금씩 올릴 수가 있는 건데 자, 거래량이 줄어들 때는 집을 내놔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빨리 팔려고 급매로 계속해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먼저 서울 기준으로 거래량을 볼 텐데 여기가 2022년 1월 기준인데 자, 1월부터 지금까지 거래량을 보시면 정말 작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달마다 뭐 2,000건, 1,000건, 4,000건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이번 년 딱 들어서면서부터 1,000건, 800건, 그다음 저번 달 같은 경우는 500건 미만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지금까지 역대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해당 그래프가 서울만 그래프를 그린 건데 자, 2006년도에 보시면 거래량이 어마어마했죠. 이것만 보셔도 이때 당시는 폭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07년부터 8년 그 다음 2012년까지 계속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거의 6년에서 7년 정도 하락장이 왔었죠. 이렇게 하락장이 온 이유는 가격이 폭등한 것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바로 금융위기가 터진 거였죠. 그러다가 2012년부터 거래량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차 올라가다가 2019년에 한번 꺾이고 2020년에 다시 회복한 거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생각보다는 낮습니다. 폭등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까 보셨듯이 이번 년 같은 경우는 대충 예상 가시죠. 제가 볼 때는 거의 바닥까지 깔릴 것 같은데 그래서 과거 서울의 거래량을 보시면 아마 이번 년은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낮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만 보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통화량입니다. 이 통화량 같은 경우는 금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정량적인 금리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바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냐 아니면 하락하고 있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금리가 원래 10%라고 할게요. 당연히 높은 수치죠. 근데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이제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풀리겠죠. 이렇게 통화량이 많이 풀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바로 현금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현금 가치가 줄어들게 되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하락장일 때는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기준 처음에 1%고 만약 이게 5%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 현금 가치는 올라가고 자산 가격은 내려갑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대출 이자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대출을 받지 않고 대출을 처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통화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쯤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었죠. 그래서 코로나 때 거의 최저점을 찍고 현재는 빠른 속도로 상승 중입니다. 금리만 놓고 봤을 때 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자산 시장은 하락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매수 심리인데, 솔직히 매수 심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1번, 2번, 3번이 종합돼서 나오는 결과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 매수 심리 같은 경우는 거래량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거의 바닥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매수 심리를 보시면 사실상 2012년이랑 2013년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이때는 거의 10 미만이었고 현재 같은 경우는 한 28, 29 정도까지 내려온 거죠. 근데 1년 전만 해도 이게 100 이상을 전부 다 상회했기 때문에 거의 급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울을 기준으로 한번 상황을 보시면 공급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집값은 상승한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고, 반대로 거래량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락으로 보시면 되고, 통화량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하락으로 보실 수 있죠. 매수 심리도 아까 보셨듯이 하락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급량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락 쪽으로 치우쳐져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서울의 주요 단지들의 가격은 현재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면, 아실에서 여기 보시면 시세 견인 단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견인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개 구의 대장 단지들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로 강남구의 도곡렉스라는 아파트를 한번 보시면, 현재 여기 보이시는 도곡렉스 기준으로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때 당시는 거의 13억 정도였는데 지금 최근에 거래된 거를 보시면 31억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전에 얼마나 거래됐었냐면, 사실상 최고로 거래된 거는 작년 9월이죠. 32억에 최고가를 찍고 현재 나오고 있는 매물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가는 30.5억입니다. 그러면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떨어진 거죠? 대략 10% 정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대략 작년 고점 대비 10% 정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강동으로 가볼게요. 강동에서 시세 견인 단지는 고덕 레미안 헬스테이트가 나오는데 34평 기준으로 가격을 보시면 2017년에는 9억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올라 한 17억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거래된 금액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가장 낮게 거래된 게 14억 8,500까지가 거래됐네요. 근데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됐을 때는 17억까지 거래된 걸로 보입니다. 현재 매물로 나오고 있는 가격도 최저가를 보시면 한 15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강동 같은 경우도 최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10% 한 요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이랑 비슷하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강북도 한번 보시면, 강북에서 시세 견인 단지는 삼성 레미안 트리베라 2차라는 아파트인데 여기도 2017년에는 거의 한 5, 6억에서 시작해서 거의 12억까지 올라갔던 걸로 보이죠. 자, 그럼 최근 거래 금액은 얼마냐면, 자, 10억입니다. 근데 여기가 과거에 얼마까지 찍었냐면 작년에 한 11억 3천까지 찍은 것 같아요. 지금 대략적으로 최고가 거래 시점을 보니까 대부분 2021년 9월에서 10월 사이네요. 이때가 거의 고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11억 3천을 찍고 최근 거래된 게 10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매물로 나오고 있는 것도 가격 순으로 해보면 최소가가 10억 정도로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얼마 정도 떨어진 거죠? 대략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3개 정도 봤는데 떨어지는 퍼센트는 비슷한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마포를 한번 볼게요. 현재 마포에서 시세 견인 단지는 이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인데 여기 단지 같은 경우도 작년 9월이죠. 9월에 21억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지금 현재 거래는 없는데 매물로 나오고 있는 최소가를 보시면 21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단지 같은 경우는 매매 거래 금액으로는 떨어지지는 않았고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작년에 최고가 대비해서 똑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펴봤을 때 계속해서 한 10%에서 15%씩 빠지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재 매물로 나오고 있는 이 21억대는 거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한 10%에서 15% 빠진 한 19억에서 한 18억 이 정도의 매물이 나오면 아마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구로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신도림 4차 이편한 세상이 시세를 견인하고 있다는데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최고가로 거래된 금액이 여기도 시기를 보면 똑같죠. 작년 9월입니다. 자, 이때 당시 거래 금액이 1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평수가 큽니다. 34평이 아니라 46평 기준인데 그럼 최근에 거래된 건 얼마냐면 17억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 다음 현재 매물로 나오고 있는 것도 17억에 매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0%까지는 안 떨어졌죠. 대략 5%에서 10% 정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서울의 대장단지들 위주로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대략적으로 10%에서 15% 정도 최고점 대비 하락한 걸 보실 수 있죠. 다만 최고점 시간은 언제죠? 작년 2021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거의 최고점을 찍고 지금은 거의 한 10% 정도 빠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는 한 이 정도 빠진 거고 아마 이 주변 나머지 단지들도 비슷할 거예요,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이랑 현재 집값이 얼마나 빠진지랑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시세를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렇게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그 다음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몇 개월 단위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게 계속해서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어느 정도 시점에 왔을 때 이거를 가져갈 건지를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거기까지 안 가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그런 시장 상황들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 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